안녕하세요. 저는 50대를 마치고 60대를 바라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팔자가 참으로 기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2의 황금기를 맞은 것만 같네요. 아마 저와 비슷한 나이의 또래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희가 어렸을 땐 여자들은 공부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어요. 사실 공부를 시킨 여자들이 드물었죠. 그 당시에는 공부하는 것도 다 돈이 있어야 했거든요. 집안의 남자들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린 나이부터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전 밑으로 남동생이 2명이나 있어요. 아버지는 아주 엄하고 가부장적이셨지만 제 남동생들은 아주 다정했답니다. 누나라면 끔뻑 죽었어요. 제가 번 돈으로 공부하는 것을 미안해했던 기특한 동생들이었죠. 일을 해서 손끝이 다 상하면 몰래 약도 발라주는 동생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철이 없었지만 사랑스러운 동생들이었죠. 저는 성인의 나이가 되기 전부터 공장에서 돈을 벌었어요. 미싱 일을 배웠죠. 저는 그래도 손재주가 좋은 편이기도 했고 감도 빠른 편이라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익숙해져서 당시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돈을 버는 정도였어요. 그렇게 돈을 벌어서 동생들의 학비와 집의 생활비를 보태기 시작했죠. 정말 다치기도 많이 다쳤고 혼나기도 많이 혼났어요. 옷감을 상하게 하면 저희를 관리하시던 아저씨에게 눈물이 쏙 빠지게 혼쭐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자들의 텃세가 심해서 제가 일을 잘하거나 윗사람들 눈에 들면 공장에서 일하는 언니들한테 끌려가서 맞기도 했어요. 그래도 철은 없지만 착하고 다정한 동생들 얼굴을 떠올리며 꾹꾹 참고 버텼습니다. 나도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다 믿으면서요. 제가 공장에서 가장 막내였는데 저보다 몇 년 더 일찍 들어온 언니랑 월급이 같더라고요. 원래는 혼자 일을 하기 몇 년 걸린댔는데 저는 반년 만에 혼자서 작업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참 괴롭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루는 다른 날과 다를 바 없이 공장 언니들 텃세에 묵묵히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새로 들어온 2살 많은 오빠가 있었는데 괴롭힘을 다 막아주더라고요. 저에게 피해가 오지 않게 말이죠. 능글거리면서 장난스럽게 막아주니까 괴롭히던 언니들도 그냥 깔깔 웃고 넘어가고 그러더군요. 그렇게 매번 백마탄 왕자님처럼 위기 상황에서 저를 구해주는 오빠에게 제가 빠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였죠. 저와 같이 오빠도 저에게 빠졌고 우린 그렇게 눈이 맞았습니다. 저는 처음 하는 사랑이었어요. 처음 해보는 거라 그런지 정말 무섭도록 빠졌죠. 온 세상이 막 반짝반짝 빛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열심히 미싱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희 담당 아저씨가 간식거리를 싸들고 왔더군요. 하나씩 나눠주면서 열심히 일을 하라고 했죠. 그런데 한 입 먹으려고 하는데 욱 하고 속이 막 울렁거리더라고요. 불안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임신을 했더라고요. 바로 오빠의 아이였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저희 집에도 알렸죠. 엄하셨던 아버지는 몸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굴리고 다니냐며 매를 드시려고 했지만 동생들이 기를 쓰고 막아주었죠. 당시엔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게 당연시되던 사회였기 때문에 결국 저희 부모님도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서둘러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급하게 오빠와 저는 식을 올렸고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간과했던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가 보통 분이 아니란 거였죠. 오빠는 외동아들인데다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때는 시부모님을 모시는 게 당연해서 저도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진짜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몸이 무거워지자 공장 일도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하루에 잠을 자는 시간만 빼고 시어머니와 함께 했죠. 진짜 괴롭힘도 그렇게 독한 괴롭힘이 없었습니다. 원래 시어머니는 저보다는 나은 조건의 여자를 며느리로 삼고 싶어 하셨는데 애를 임신해서 결혼시킨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 하셨고 저희 집이 가난한 것도 싫어하셨어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눈엣 가시였겠습니까?
막달이 되어도 제게 살림살이를 가르친다는 핑계로 온갖 참견을 하셨어요. 임신한 배 모양도 딸을 낳을 게 뻔하다고 매 순간 저를 핍박했죠. 아들을 낳으라고 매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을 하는데 딱 미칠 것만 같더라고요. 남편에게 수차례 말했어요. 어머님이 괴롭히니 말려달라고 부탁했지만 처음과 달리 시간이 갈수록 남편은 피곤하고 바쁘다며 저를 외면하기 시작했죠. 제가 잘하면 달라지겠지 라는 희망만 안고 견뎠습니다. 결국 출산의 날이 다가왔고 전 시어머님의 예상과 달리 아들을 낳았어요. 솔직히 속으로 다행이다 싶었죠. 아들을 낳았으니 대우가 달라지겠다 싶었지만 아니었어요. 남편은 연애 때와는 달리 아이에게 관심도 없더군요. 그래도 아들은 참 순한 아기였어요. 엄마가 힘든 걸 알아주는가 싶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피곤하면 피곤한 줄로만 알았고 힘들다고 하면 힘든 줄로만 알았어요. 아기를 봐야 해서 전 돈을 벌어올 수도 없었거든요. 아무리 저와 아이에게 차갑고 무심하게 대해도 견뎠습니다. 근데 제가 눈치가 없었던 거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랑 친하게 지냈던 또 다른 공장 여직원과 눈이 맞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기우겠거니했어요. 모른 척 했습니다. 잠시 놔돌다가 가정으로 돌아올 거다 하며 스스로를 세뇌했죠. 근데 그걸 시작으로 제가 묵인한다는 것을 알았는지 대놓고 이 여자 저 여자들을 만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속에서 천불이 나서 남편에게 제가 화를 내면 시어머니는 득달같이 쫓아와 제게 돈도 벌지 못하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 입 다물고 살라며 소리 지르곤 했죠. 남자가 바깥 일을 하다 보면 놔둘 수도 있다며 제게 이해하라고 소리치기만 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아들 하나만 보고 버텼어요.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았죠. 하루는 너무 힘이 들어 친정에 갔다 온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동생들이 반기는 모습을 보니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그런데 친정에 들고 오려고 했던 선물을 시댁에 두고 와서 아이는 엄마 손에 맡기고 저는 오랜만에 홀가분하게 동생들과 함께 시댁으로 갔어요. 어차피 이 시간에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두고 온 물건만 들고 다시 나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제가 상상치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는데 현관에 웬 낯선 빨간색의 구두가 놓여 있었고 정체불명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남동생들은 이게 뭔가 하는 표정이었고 저는 현관에 우두커니 서서 구두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들려와서 퍼뜩 고개를 들어보니 남동생 둘이 씩씩대면서 방문을 부수고 있더라고요. 놀라서 다가갔어요. 그런데 큰동생이 제 눈을 가리더군요. 누나, 이런 거 보지 마! 라고 하면서요. 저는 괜찮다고 하며 제 눈을 가린 손을 내렸어요. 참, 보지 말 걸 싶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과 낯선 여자는 저희를 동그랗게 커진 눈으로 쳐다만 보더군요. 그 상태로 저는 동생들의 손에 이끌려 시댁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막내가 탄식을 내뱉는 듯한 소리도 들렸죠. 아무리 내가 싫고 질려도 자기 아이를 낳은 여자인데 어쩜 이럴 수 있나 싶더라고요. 내가 정말 못 배워서 이러는 건가 원망이 되었어요. 친정에서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전 남편이 그렇게 제게 걸린 이후에 싹싹 빌러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남편의 바람은 점점 대범해지더군요. 동생들은 이혼을 하라고 난리쳤지만 전 고개만 저을 뿐이었어요. 점점 피폐해져 갔죠. 아이의 울음소리도 지긋지긋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도 참 기가 막혔죠. 아침에 술에 떡이 된 남편과 새벽에 남편이 데리고 들어온 내연녀, 그 둘을 위해 해장국을 끓여다 바쳐야 했거든요. 그날따라 그 신세인 제가 너무너무 스스로가 불쌍해 보였어요. 그때가 계기가 되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이혼 서류에 사인을 했더군요. 그때는 이혼이 흠이 되는 시대였기에 어디 말할 곳도 없었고 제대로 된 위자료도 한 푼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직업이 없단 이유로
아이의 양육권도 빼앗겼어요. 세상을 등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남자한테 버림받아 배 아파 낳은 자식도 빼앗겨 내가 삶을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생전 눈물 한 방울 흘리시지 않았던 아버지의 눈물과 어머니의 통곡, 그리고 남동생들의 애원에 마음을 다잡으려고 무던히 애썼습니다. 아이를 되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정신을 차리고 일자리를 구했고 삶을 살아갔죠. 그 사이에 아이를 몇 번이나 찾아갔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의 횡포에 매번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하루는 어느 날과 다름없이 아이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시댁이 있는 동네로 찾아갔습니다. 자주 가던 슈퍼마켓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숨을 돌리고 있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알아보고 나오셨어요. 아니 세댁, 왜 이제 오는 거야? 큰일 났어. 세댁 아기 입양시켜서 보내버린다고 했었단 말이야. 라고 다급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는데 아주머니는 남편이 재혼을 하기 때문에 아기를 입양 보내려고 하는 거라면서 제게 이런저런 말들을 조잘조잘 늘어놓기 시작했죠.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시댁은 집을 비우고 사라졌더군요. 그렇게 모든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 이후로 시댁 관련 소식은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전 그렇게 아이를 잃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 세상 또한 무너졌어요. 화가 난 친정 식구들이 총동원해서 이잡듯이 남편을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남동생은 제 모습을 보면 남편을 찾아 어떻게든 복수하겠다며 이를 부득부득 갈았죠. 그로부터 25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제가 뒷바라지에서 열심히 키운 동생들은 번듯한 직장을 가져서 성공했고 결혼까지 했죠. 그리고 아이까지 낳았어요. 저는 가슴속에 제 아이를 묻고 지냈습니다. 조카들이 재롱을 부리면 눈에 제 아이가 밟히는 듯 했죠. 동생들이 데려온 여자들도 하나같이 착하더군요. 제가 동생들의 어머니 역할까지 해줬다며 동생들 부부끼리 돈을 모아 제 명의로 가게를 하나 차려주었거든요. 다 늙은 나이에 작은 식당에서 사장님 소리도 듣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일하는 가게가 입소문을 탔고 맛집 프로그램에 소개되기도 했죠. 다른 날과 다를 바 없이 열심히 장사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청년이 저희 가게를 찾아왔더라고요. 가게를 오픈하기도 전에 말이죠. 아직 문 열려면 기다리셔야 되는데 안쪽에서 기다리실래요? 라는 제 말에 아무 말 없이 저를 물끄러미 쳐다만 보다가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이상하다 하면서도 익숙한 얼굴에 고개만 갸웃거렸죠. 그로부터 며칠 후 그 청년은 또 저희 가게를 찾아왔더군요. 이번엔 마감 시간에 맞춰서 말이에요. 얼핏 술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청년은 대뜸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왜 저를 버렸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영문을 모른 채 청년 너무 취한 것 같아요. 집이 어디예요? 라고 물었더니 왜 제가 어렸을 때 저를 버리고 집 나갔냐고요. 이젠 제가 기억도 안 나요? 라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 청년은 바로 25년 전에 헤어졌던 제 아들이었어요. TV를 보다가 우연히 제 가게가 소개되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옛날 사진에 나온 모습과 비슷하고 자기가 들었던 엄마 이름과 똑같아서 찾아온 거였다고 해요. 여기에 올 때까지만 해도 긴가민가 했는데 저번에 오픈하기 전 제 얼굴을 마주했을 때 이 사람이 친엄마구나 하는 촉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자기를 버리고 도망쳤던 거냐고 엉엉 우는데 저도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진정하고 들어보니 남편은 아이를 입양 보내는 데에 실패했다고 해요. 제 아들은 눈칫밥을 먹으면서 자랐고 엄마를 찾는 아들에게는 남자에 미쳐서 널 버리고 집을 나갔다고 속였더군요. 어쩜 아빠라는 사람이 그렇게 악마 같을 수 있는지. 아들은 성인이 되고 나서 집을 나와 독립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커가면서 새엄마에게 구박이랑 구박은 다 받고 자랐고 아이 아빠도 사랑 한 톨 주지 않았더군요. 25년 만에 재회한 아들은 너무 낯설었지만
자세히 보면 어렸을 때 얼굴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저와 아들은 극적인 재회를 하게 되었고 제 집으로 아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찾아 헤매고 다녔는지, 아이 아빠와 제 사이에 일어났었던 가정 파탄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들에게 낱낱이 설명해 주었죠. 아이는 제가 버리지 않았던 사실을 알고는 이제 다 괜찮다며 절 꼭 안으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아기였을 시절에도 눈물이 많았는데 커서도 똑같구나 싶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들 아침상을 차렸고 아들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무슨 음식을 싫어하는지 등등 아들에 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행복의 연속이었죠. 그렇게 몇 년을 같이 살았어요. 아들이 하루는 제게 아가씨 한 명을 소개시켜주며 결혼할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 품속에 돌아온 지 몇 년 되지 않아 마음 같아선 결혼을 반대하고 싶었어요. 좀 더 끼고 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단 아들의 말에 결혼을 허락했죠. 아들의 상견례를 위해 저는 전 남편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아들은 자기 결혼 때문에 제게 몹쓸 짓을 하는 것 같다며 정말 미안해했죠. 상견례를 하기 하루 전날 전 남편을 먼저 만났어요. 아들 결혼에 대한 이야기로 미리 입을 맞춰야 했기 때문이죠. 너무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런지 미움도 희석되었나 보더군요. 서로 늙어서 주름이 생긴 얼굴을 보고 있자니 원망하는 마음도 안 들었습니다. 오랜만이란 말을 제외하곤 아들의 결혼 이야기뿐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아들의 결혼식 당일 혼주석에 앉아 있으니 정말 감회가 새롭더군요.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 후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모시고 살고 싶다며 셋이서 함께 살고 있어요. 아들의 고집으로 봐서 처음엔 저도 괜찮다고 거절을 했는데 며느리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전 남편은 종종 아들 안부에 관해 제게 전화가 와요. 아들은 모든 진실을 알고 난 뒤에 아이 아빠와 거의 연을 끊듯이 지내는 것 같습니다. 전 남편의 엿보니까 저는 아들 뜻을 존중하고 있어서 알려주고 있지 않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 며느리가 쌍둥이 손녀들을 낳아서 함께 아이를 봐주면서 제2의 인생을 즐기고 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어째 손녀들이 우리 아들 어릴 적 모습이랑 어쩜 그리도 판박인지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나네요. 저는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고 아이를 뺏겼고 힘들게 돈을 벌어야 되는 가정이 되었고 책임져야 할 동생도 둘이나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나이도 참 많이 어렸습니다. 그래서 전 제 팔자가 기구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불행할 수 있나, 얼마나 우울함에 빠졌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동생들이 가게를 차려주지 않았다면, 제가 프로그램에 소개되지 않았다면 우리 아들을 아직도 만나지 못하고 있었겠죠? 천류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단 말이 이럴 때 쓰나 봅니다. 하늘이 이어준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이렇게 증명하게 되니 참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오늘은 손녀들의 생일이에요. 며느리 먹일 소고기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곤히 잠자고 있는 손녀들을 보니 문득 제가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듯해 이렇게 사연을 적어 보내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